자,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두 칸이에요, 두 칸. 그래서 얘를 이제 주기율표에서 S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6칸이에요. 그럼 여기가 P 블록이에요. 주기율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간에 잘라놨거든요. 잘라놓은 건데 몇 칸이냐면 10칸이에요. 그럼 무슨 블록이겠어요? D 블록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일까요? 이게 14칸이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블록일까요? F 블록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가로줄이 몇 개가 있냐면 1개, 2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대의 주기율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힐륨 이제 1에서 제목을 살짝 비우고, 그래서 2번 힐륨 전자비치가 어떻게 돼요? 1s2 이렇게 되잖아요. 1s2 이렇게 되죠. 그게 어디에 채워지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1s2. 여기는 1s1일 거고요. 됐죠? 네. 자, 그 상태에서 그 다음 2번 다음에 몇 번이 있더라? 2번 다음에 10번. 10번 니온이잖아요. 자, 니온 전자배치는 어떻게 돼요? 1s2, 그 다음에 2s2, 2p6 이렇게 되죠. 그럼 1s2, 2s2는 채워졌고 최외곽이 2s2, 2p6잖아요. 네. 그럼 2s2, 2p6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1s 여기가 이제 2s2, 2p6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2s1, 2s2 그 다음에 이거 쭉 진행을 해서 여기가 P 블록이 되는데 P 블록이 채워질 때 2p1, 2p2 띵띵띵띵 해서 2p6까지. 그래서 여기 채워진 원소가 누구냐면 이게 바로 니온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네. 이게 10번 니온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2번 힐륨의 자리가 되는 거고. 됐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다음 18번 원소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알곤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알곤 같은 경우는 18개니까 니온에 채워져 있는 10개의 전자에 추가 전자가 더 채워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의 이제 표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기의 뜻은 뭐예요? 이 표기의 뜻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축약해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전자 10개까지의 니온 전자 배치 다음 추가 8개만 채워주면 되니까 그게 3s2, 3p6. 그럼 그게 어딘 거냐? 자, 여기 3주기의 시작이 3s1, 3s2 쭉 진행을 해서 3p1, 3p2 쭉 진행을 해서 3p6까지 전자 배치가 되는 바로 이 자리가 18번 알곤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네. 됐죠? 자, 이때 여기서 힐륨, 니온, 알곤 한 다음 이제 재밌는 게 바로 21번에 스캔듐 되겠어요. 네, 21번에 스캔듐. 찾았습니까?
자, 21번 스캔듐은 알곤으로부터 전자 하나를 더 뭐냐면은 전자 세 개를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21번 스캔듐 전자 배치를 한번 써보면 18번 알곤까지는 똑같고요. 그죠? 그래서 18번 알곤까지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축약해서 쓴 거겠죠? 거기에 전자 몇 개를 더 추가 배치하면 돼요? 3개를 더 추가 배치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4s2 3d1 그죠? 아니면 3d1 4s2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 겠죠? 자, 위아래의 차이점은 뭐예요? 위아래의 차이점은 위처럼 쓴 거는 채워지는 순서고요. 아래쪽처럼 쓴 건 무슨 순서예요? 에너지 준위 순서죠. 그래서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보람 씨가 그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이잖아. 여자. 남자로서 여성. 그래요? 여성스러운 분이시라고요? 여성스러운 남자라고요? 생긴 건 전혀 그렇진 않은데 네. 약간 성격이 살짝 아줌마 같은 성격이. 어쩔 수 없어요. 생긴 것도 아줌마 같은데. 뭐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영국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 났잖아요. 여자로 태어나 여자다. 다 여성분을 왜 판결하고? 이 판결 났잖아요. 트럼프도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여서. 아니 근데 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판단하고 싶진 않거든요. 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에서 그게 뭐 대수라고 난 그런. 나는 그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는데.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 대상하고 여자 화장실 가고 이러는데. 트레이는 안 되던 가던데. 근데 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야 그거. 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그런 게 중요하지. 어디 가면요 남녀 공용 화장실인 그 빌딩도 많아요. 그리고 뭐지 막 예.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여자 월드컵에도 막 그래서 왜 성전환을 한 사람이 원래 남자였던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 경기에 나가서. 그건 조금 문제가 되긴 하네. 난 그런 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요? 그냥 짜증나면 올림픽 안 보면 되죠. 딴거 말고 뭔 상관이에요? 나는 그래요. 나는. 나는 그런 게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 그거는 내 소득과 관계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내 소득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게 내 소득과 관련이 있냐면 학생 수. AI 사업을 국가가 주도할지 대기업이 주도할지 그건 내 소득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는 나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AI 사업을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주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싸져요.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씩 쏴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AI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AI가 국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그 국민이 AI에 대한 기여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경제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국가 주도로 AI를 만들 경우 거기서 나타나는 수익 중 일부를 국가가 국민들한테 보너스를 줄 수 있어요. 계산한 결과는 1인당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네. 한 달에 시장에 뿌리면 인플레이션 오는 거. 그러면 그러는 대로 가치는 달라지겠죠. 돈이라는 종이만 많아질 뿐이지 재화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대신 AI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테니까 전체 시장 규모는 동시에 성장하는 거고요. 그런 건 상관이 없죠. 그리고 1인당 50만 원이라는 돈이 뭐 이렇게 대단한 돈,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중요해요? 자기 50만 원 생기는 게 중요해? 아 그냥 자기가 매달 앞으로 누군가 50만 원 쏴주겠대요. 대신 대가는 국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렇게 해야죠. 어? 인플레이션 아니 근데 대신 자기한테 매 죽을 때까지 50만 원이 쏴주는데 매달? 그러면 점점 아 그럼 인플레이션 되는 만큼 플러스 그 비율까지 또 해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거죠. 국가에서 주는 건 인플레이션 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매달 50만 원씩 쏴주는 거예요. 애초에 인플레이션 뜻이 하나의 재화가 그러니까 재화의 화폐 가치가 계속 예, 떨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빵 한 개 500원, 나중에 6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달 그냥 빵 10개, 100개, 1000개, 빵 1000개 살 수 있는 돈 주는 거예요, 그냥. 대신 그만큼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니, 그럼 돈을 다른 돈의 가치도 적어지는 거예요. 아니, 빵 100, 1000개를 살 수 있는 돈을 매달 준다고요. 그만큼 왜? 그럼 당연하죠. 화폐를 시간을 당연하죠. 이게 뭐가 어렵다고요? 아니, 그거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엄밀한 계산 결과예요. 엄밀한 계산 결과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가 올림픽에 출전하고 말고 나는 관심이 없고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네. 근데 그런 게 난 중요하다고 봐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이건 채워지는 순서고 요건 에너지진이 순서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요렇게 써버리면 왼쪽으로 갈수록 안정 한 거를 뜻하는 거다. 맞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준위 순서로 보면 그러면 학교에서는 위처럼 쓰래요? 아래처럼 쓰래요? 위처럼 쓰래요? 네. 그러면 위처럼 쓰세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자, 그러면 어디가 최외각 오비탈이에요? 어디가 최외각 오비탈이에요? 바로 여기가 최외각이죠? 네. 이렇게 써도 여기가 최외각이죠? 이상하잖아요. 중달 교재 미파. 예? 네, 그렇죠. 예. 이상하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최외각 항상 오른쪽에 써야지. 이렇게 쓰면 이상하긴 한데 뭐 선생님이 취향이 그렇다면 그렇게 따르시고요. 뭐 어쨌거나 그럼 최외각이 4있으니까 스캔듐은 그러면 몇 주기에 채워지겠어요? 주기율표상 4주기에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1, 2, 3, 4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4S1, 4S2인데 여기 자리가 드디어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3D1이 시작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3D1 시작하는 이 자리에 누가 채워진다? 바로 저기에 있는 21번 스캔듐이 여기에 채워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디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져요? 3D1, 3D2, D 해서 3D9, 3D10. 자, 3D10 원소가 누구예요? 아연. 바로 아연이죠? 아연 원자 번호는 30번이고요. 됐죠? 네. 그리고 그 다음 30 다음 여기가 원소 이름이 누구였어요? 여기 원소 이름이 바로 크립톤이죠. 크립톤 원자 번호는 36번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자 3D10 다음에는 몇 P예요? 4P1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4P 1, 2, 3, 4, 5, 6에서 4P6까지가 될 텐데 이때 여기에 있는 크립톤 전자 배치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6번 크립톤 전자 배치는 우선 누구까지 똑같았을 거냐면 18번의 알곤까지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4S2, 3D1, 그 다음 3D10, 4P6 이렇게 쓸 수도 있고 3D10, 4S2, 4P6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는 알겠죠? 네. 자, 위쪽은 역시나 채워지는 순서 아래쪽은 무슨 순서겠어요? 에너지 순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디가 최외각이에요? 여기가 최외각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어디가 최외각이에요? 이렇게 쓰면 어디가 최외각이에요? 이거하고 이게 최외각이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하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명심할 거 3D의 전자배치가 되면 그건 3주기예요, 4주기예요? 4주기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네. 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아래쪽에는 4S1 대신 5S1이겠죠. 그 다음 5S2 그리고 여기에 3D1이니까 여기는 4D1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4D2가 되겠죠. 그리고 쭉 진행을 해서 4D10 다음 여기는 몇 P가 되겠어요? 5P1이 되겠죠. 끝에는 5P6가 될 텐데 얘 원소 이름은 뭐예요? 제논. 바로 진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진온 원자 번호는 몇 번? 54번. 자, 여기에 전자 몇 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18개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2개, 10개, 6개 다 더하면 18개죠. 18 더하면은 54번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전자 배치를 쓰면 되느냐? 자, 진온 54번에 진온이라고 쓴 다음 자, 얘는 앞에 크립톤까지 전자 배치가 똑같겠죠? 맞죠? 네. 그런 다음 얘 전자 배치를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거에서 숫자만 앞에 주양자 수만 하나씩 늘리면 되겠죠. 5S2, 4D10, 5P6 이렇게 쓰거나 4D10, 5S2, 5P6로 쓰거나 됐습니까? 네. 어쨌거나 최외각은 몇 주기라고요? 5주기라고요. 그래서 4주기, 5주기가 전자 배치가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니온, 알곤, 크립톤, 진온 썼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가 6S1, 6S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원자 번호는 각각 54번이니까 55번, 56번, 57번 보이세요? 네. 그러면 57번 전자 배치를 살펴볼 텐데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다잉. 네. 순서 있잖아요, 적는 거. 네. 저 그냥 주양자수 순서대로 쭉쭉쭉 이렇게 적어도 적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교사의 취향을 따르세요. 여기 내가 많이 보여줬잖아요. 여기 많이 증거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하이탑 교재가 네. 정치적 자본적으로 하는. 예, 뭐 어쨌건 그래서 그냥 이게 맞는데 교사의 취향을 따라서 이렇게 쓰세요. 그냥 알겠죠? 괜히 이렇게 썼다가 싸우지 마시고요. 그 교사랑 싸워서 뭐 하겠어요? 예, 어차피 그 사람도 월급장인데. 시키는 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월급장이니까 뭐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거랑 싸우면 이게 나만 힘들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57번 원소. 그럼 57번 원소부터 드디어 어디 전자 배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F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EF는 몇 F예요? 쌤 진짜 인터넷에서 쌤처럼 쓰는데요. 바로 4F1이겠죠? F오비탈은 주양자수 4부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여기 전자 배치가 되는 건 4F1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봐. 3D에 전자 배치되는 건 몇 주기라고요? 4주기예요. 4F에 전자 배치되는 건 6주기야. 무슨 말 알겠죠? 6주기. 자, 그러면 57번 원소. 자, 57번 원소 누구더라? 좀더 기억도 안 나. 57번이 57번이 57번 그다음에 57번 어디 갔어? 맞나? 54, 55, 56, 57, 50 진온이 54. 그다음에 2 그다음에 2 그다음에 59번. 59번. 그러면 56, 57, 58 그다음에 58 잠깐만요. 약간 그냥 예쁜 건 하나 써볼게요. 58,
59 쭉 들어가서 4F 60 60해서 70번 해서 쭉쭉쭉 가서 여기가 69 여기가 70번이 되거든요. 70번. 자, 70번 원소가 누구냐면 걔가 바로 그 뭐냐면 YB 이터비움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터비움. 네, 이름이 이터비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70번 얘는 적읍시다. 자, 이터비움 70번 원소인데 그럼 잘 보세요. 4F1, 4F2 해서 뚝뚝뚝 가서 4F에는 몇 번이겠어요? 4F 전자 배치가 몇 개겠어요? 13이고 여기가 4F14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F5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니까요. 14개까지 들어가니까요. 그게 바로 이터비움의 전자 배치죠. 그럼 이 이터비움 전자 배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70번의 이터비움은 우선 그 직전에 54번 진온 전자 배치랑 같을 거고요. 여기에 전자를 추가 16개를 더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16개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6s2 4f14 이렇게 쓰거나 4f14 6s2라고 쓰거나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또한 뭐겠어요? 요게 에너지 순입니다. 역시나 뭐가 됐건 최외곽은 어디고요? 6s. 6s가 최외곽이고요. 그래서 4F의 전자 배치가 되는 이터뷴은 몇 주기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주기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4F1부터 4F10까지, 4F14까지. 자, 그러면 71번은 그럼 누구예요? 71번. 그럼 71번은 누구겠어요? 71번. 자, 71번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루테튬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네, 루테튬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71번.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70번이 여기니까 여기가 71번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71번의 루테튬이라는 녀석인데 얘는 전자 배치가 그러면 4F14까지 4F5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졌죠. 그럼 얘 전자 배치는 뭐겠어요? 바로 3, 4, 그 다음 뭐? 5, D1이겠죠? 그럼 저 루테튬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됩니다. 54번 진온까지 톡 같았다가 6s2 4f14 6d 5d1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채워진다 라고 쓰는 건 무슨 순서예요? 싸움 원리 순서죠? 채워지는 순서라고 있으니까 위 표현은 싸움 원리 순으로 그냥 작성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왜 1S, 2S, 2P, 3S, 3D 한배 이렇게 해가지고 사선을 해가지고 그 순서 있잖아. 그 순서 그냥 그대로 쓴 거라고요. 그런데 에너지 수는 어떻게 된다? 4F14, 5D1, 6S2 알겠죠? 이게 에너지 순입니다. 됐죠? 그리고 당연히 최외곽은 어디고요? 여기고요. 그래서 4F의 전자가 채워져도 5D의 전자가 채워져도 최외곽은 6주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루테튬을 어디에 배치하는 거야? 6주기에 배치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게 훨씬 논리적이에요? 이게 훨씬 논리적이죠. 주기율표 작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논리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학교 교사면 적어도 석사학위는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걸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겨우 이런 게 설득이 안 되는데 일반 대중에게 AI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 설득을 한다. 강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즉 트랜스젠더가 올림픽에 출전한다. 누구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의 찬반에 대해서 설득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여러분 정보람생 설득시켜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에 대한 전공자이고 이거에 대한 석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에게 이걸 설득시켜봐요. 고집 피울걸요? 절대로 그거 안 바꿀걸요? 그런데 일반 대중에게 트랜스젠더가 올림픽에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설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르곤에서 그 네. 다음 갈 때 4S에 채워지잖아요. 네. 그것도 그 침투 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침투 효과야. 다 침투 효과라니까. 정보라 쌤이 다 침투 효과야. 아니라고 해가지고 네, 다 침투 효과야. 침투 효과라고 대답하니까 음. 그건 모르는 거다 하면서 모르는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아르곤에서 모르는. 네. 4S 들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칼슘까지는 4S에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더 낮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3D의 전자가 채워지면 음. 3D가 더 안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채워지고 나면 그렇죠. 그 전까지는 4S가 안정해.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한 50번쯤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바뀐 이렇게 돼 있다고? 50번쯤 얘기했거든요. 깐도가 여기서 진짜 50번 안 했잖아요. 네. 찍을까요? 돌려볼까요? 아휴 참. 찍어주고 나서 자 여기가 20번의 칼슘이잖아요. 그럼 3D보다 4S가 먼저 채워지는 건 4S의 침투 효과라고 설명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유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그 다음에 질량 보존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실험 데이터요. 실험 데이터요. 무슨 말이냐면 저번 시간에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알 수 있는 실험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알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PES라고 했죠?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했죠?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 있는 스캔듐 스캔듐 이게 지워버렸네. 자 다시 스캔듐 한번 쓰면 자 스캔듐 같은 경우는 3D1 4S2에서 그 다음 다시 20번 캘슘 전자배치는 10번의 니온에 대해서 3S2, 3P6, 4S2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광전자 분광학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선 3P의 에너지가 더 안정하게 측정되겠어요? 4S2가 더 안정하게 측정되겠어요? 이게 더 안정하게 측정되는 거예요. 이 전자배치에서 광전자 분광학을 쓰면. 그러면 측정해서 실험 데이터를 구한 건 이거는 틀릴 수 있어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측정해서 나오는 건 무조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외곽이다 라는 실험 결과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아는 거죠. 자, 스캔듐을 가지고 왔어요. 광전자 분광학을 했어요. 둘 중 어디가 더 고에너지예요? 이게 더 고에너지인 것은 실험 결과를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최외곽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 거는 실험적으로 틀린 거예요? 실험적으로 무조건 맞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이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말을 만들어 붙이지 않으면 인간은 불안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유를 만들어 붙이고 논리를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내는 논리가 뭐냐고요? 논리가 왜 3D가 아니라 4S에 먼저 채워지느냐? 침투 효과 때문이다
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침투 효과가 있었던 4s2 오비탈이 이젠 더 이상 안정하지 않네요? 그건 뭐겠어요? 3D의 가림 효과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즉, 자연과학은 전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은 전 우주에서 나타나는 실험 데이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이 자연과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인간의 마음이 편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말은 실험 데이터에 맞도록 말을 만들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버리면 실험 데이터와 다르게 표기를 하는 거잖아요. 틀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것을 이해하려면 인간이 자연과학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철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전 우주의 원리를 알아내는 엄청 거대한 무슨 철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부정을 해야 돼요. 자연과학에서 진짜로 믿을 건 실험 데이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책에는 진짜로 존재하는 실험 데이터에 인간이 말을 만들어서 조작해 놓은 논리를 갖다 붙인 게 그냥 자연과학인 거예요. 이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자연과학뿐 아니라 역사, 예술, 철학까지 공부가 돼야 이 수준까지 사람이 도달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즉 자연과학만 공부해서 이 수준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인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예술도 공부해야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은 이 수준까지 가요, 안 가요? 보통의 사람은 이 수준까지 안 가죠. 설득이 불가능하다고요. 설득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수준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 흔하겠어요? 만나기 어렵겠어요? 만나기 어렵다고요. 설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학자니까 학자니까 가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적의 논리를 전달할 뿐인 건데 그걸 여러분 학교 선생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 와서 나랑 일주일 살면 돼요. 나랑 일주일 살면 내가 설득해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 살면요. 근데 이거는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삶의 자세에 대한 문제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랑 일주일 산다? 그럴 리가 없죠. 왜? 내가 뭔데요? 유명인도 아니고 뭐 재벌도 아니고 뭐 그럴 리는 없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뭔가를 안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부자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루테튬 전자 배치. 그래서 이건 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침투 효과가 존재하는지, 가림 효과가 존재하는지 사실 nobody knows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 침투 효과, 가림 효과는 원래 자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nobody knows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왜 만들어요? 인간의 마음이 편하려고. 인간의 논리 구조를 편하게 만들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설명이 지금까지 나온 설명 중에 가장 편한 설명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진실은 이게 최외곽인 건 진실이에요, 이건 진실 아니에요? 이게 최외곽인 건 진실이라고요. 뭐로?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루테튬 전자 배치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다가 OD10부터 해서 여기가 OD1부터 해서 OD10까지 채워지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2p1, 3p1, 4p1, 5p1이니까 여기 몇 p겠어요? 6p1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네. 그럼 쭉 뒤에 들어가서 6p6까지 채워진 얘 누구예요? 라돈. 얘 이름이 라돈 이키마쇼. 됐죠? 예? 이마쇼. 자, 얘 원자 번호는 여기다가 또 몇 번 더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18 더하면 되니까 몇 번이에요? 80, 82, 82, 18 더하면 라돈이 몇 번이에요? 12조요? 84, 82. 아, 얼마예요? 라돈이 86. 86. 됐죠? 86 여기다가 뭐 더하는 거야? 여기다가 2 더하기 14 더하기 16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하면 이렇게 되나? 맞아요? 32 더하면 돼요? 32를 이건 32인가? 더하면은 86번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럼 86번 라돈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81번 라돈. 자, 누구까지는 똑같을 거냐면 저기에 있는 54번의 진원까지는 똑같을 건데 여기에 싸움 원리 순서대로라면 6s2, 4f14, 5d10 하고 6p6라고 쓰면 되겠죠? 네. 맞습니까? 그런데 4F하고 5D에 무슨 효과가 있죠? 4F와 5D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림 효과가 있다고 했죠? 가림 효과 때문에 6S는 이제 안정해요? 더 이상 안정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 순서가 4F14, 5D10, 6S2, 6P6가 된다 이런 말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가 혹은 여기가 다 최외각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라돈은 몇 주기에 배치되는 거예요? 라돈은 6주기에 전자 배치가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주기 전자 배치는 7s1, 7s2 이렇게 되죠? 그러면 7주기에 채워지는 전자 배치의 F는 몇 F가 되는 거겠어요? 당연히 4F 밑이니까 5F가 되겠죠? 그래서 5F1부터 뭐까지? 5F14까지. 자, 5F14 다음에는 몇 D가 되겠어요? 6D1, 6D10까지. 됐죠? 이렇게 하면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 배치를 완성할 수 있어요. 됐죠? 쌤 여기서 S가 네. 들어가는 게 가리움 효과 때문에 다시요. 뭐라고요? 그 S가 에너지 준위가 음. 높아지는 게 6S가 가리움 효과 때문에. 네, 바로 6S가 여기에서는 더 이상 안정해지지 못한다고 했죠. 이유는 이 전자들의 가림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림 효과가 있어서 6S의 침투 효과가 약해져요. 침투 효과 때문에 안정했는데 가림 효과에 의해서 침투 효과가 약해지면 더 이상 안정할 수 없죠. 그래서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대나 카이스트의 심층 면접을 본다면 이렇게 답해야 돼요. 알겠죠? 네. 교수쯤이면 이 말을 알아요. 알겠어요? 교수쯤이면 이 정도를 알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교사는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교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이스트나 서울대 심층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말을 써드리면 4F, 5D 등의 전자 배치가 되면 이들의 가림 효과 영어로 써볼까요? 쉴딩 이펙트 때문에 6S의 무슨 효과? 6S의 무슨 효과? 침투 효과 영어로 penetration effect가 강해져요, 약해져요? 가림 효과가 있으면 안으로 못 들어오겠죠. 누가 단단하게 막는 거예요, 정전기적 청력으로. 그럼 6S 전자가 안으로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쉴딩 이펙트가 약해지고, 그러면 쉴딩 이펙트는 S 오비탈을 안정하게 하는 효과였어요, 불안정하게 하는 효과였어요?
페너트레이션 이펙트는 S오비탈을 안정하게 하는 효과인데 그게 없어졌죠. 네. 그럼 안정성이 없어졌다는 거니까 6S는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6S가 더 이상 안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으로 빼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전자 배치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항상 최외곽 표현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 주기율표의 구성이다 라는 것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게 뭐냐?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적 주기율표예요. 가상적 주기율표. 연습 문제 내가 풀어보라고 했던 거.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줌달책 7에 줌달책 7챕터에 내가 풀라고 했던 것 중에서 몇 번이야? 네, 거의 끝에 붙어 있던 건데 여기 있다. 거기 181번 요걸 해볼 거예요. 알겠죠? 몇 번? 181번.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족!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요.